자, y는 절대값 fx-k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평행이동이고, 자, 평행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절대값 기호를, 자,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일단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평행 이동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y는 fx-k를 만든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y는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의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씌워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씌우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하고, 자,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붙인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y는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사실은 얼마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만큼이 만약에 이만큼, 자, 마이너스 k만큼을 우리가 좀 정해 볼까요? 자, 얼마만큼을 마이너스 k만큼이라고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k만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k만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자, y는 fx-k만큼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절대값 기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자, 이만큼 이동을 시킨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를 씌우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자, 그래프는,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그리되, 자, 아래에 있는 부분은 위로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프가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그대로, 자,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래 부분을 이렇게 지우는 과정을 하면, 자, 우리가 결국 그려낸 그래프가 뭐냐면, 자, y는 fx-k에다가 절대값 기호를 씌운 그래프가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에다 그릴 때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은 지금 여기다가 그리기 때문에, 자,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동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릴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종이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동시켜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자, 종이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그릴 것이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과정을 보면 k만큼 내렸어요. 자, k만큼 내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x축 있죠. 자, 이 x축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내려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자, 이게 내려온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올라가는 거냐면 이 x축이 반대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x축이 반대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여기 있었거든요. 자, 여기 있었는데, 자, k만큼 내려오는 거나 k만큼 올라가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자, 이렇게 올려줄 때 우리가 이거를 축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k만큼 k 값을 갖는, 자, 여기 k 값을 갖는, 자, 어떤 값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y는 k를 그냥 갖다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y는 k를 그린다. 모양이 좀 예쁘지 않네요. 자, y는 k를 이렇게 갖다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y는 k라고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얘를 이렇게 내렸던 상황하고 얘를 이렇게 올려 붙여서 이 위쪽만 본 상황은 사실 이 모양과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자, y는 k를 그려놓고 얘를 새로운 뭘로 본다? 새로운 x축으로 본다. 자, 새로운 x축으로 봐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바로 꺾어 올려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꺾어서 올려서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꺾어 올려서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이 그래프를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여기에
결국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나 어떻습니까? 그리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자, 얘는 fx 마이너스 절대값 k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핵심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뭘 해라 하냐면 y는 k를 그린다예요. 자, 두 번째는 그 y는 k를 자, 새로운 뭘로 잡는다? x축으로 생각한다. 자, 그래 놓고 절대값 기호를 자, 적용을 해주는 거죠. 자, 절대값 기호를 적용하는 것은 이 새로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을 위로 꺾어서 올리는 자, 이런 꺾어서 올리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이 절대값 fx-k의 그래프를 아주 손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쓸 건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전부 다 어떤 부분이 되냐면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점들은 일반적으로 뭐가 된다?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된다. 자, 미분 불가능한 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y는 k와 fx로 만나는 점들은 일반적으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지만 자, 미분 가능한 점.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일반적으로 된다고 하면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분 가능한 자, 미분 가능한 점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자, 미분 가능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자, 똑같이 한번 다시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를 좀 다른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k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k에서 자,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줬을 때는 자, 마찬가지로 y는 k를 똑같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y는 k를 그려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다고 했으니까 아랫부분을 꺾어서 올려 그려주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자, 여기는 분명히 교점이긴 하나 어떻습니까? 이 교점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점도 있고 미분 가능한 점도 있죠. 자, 이 부분은 미분 가능한 점이고 이 부분은 미분 불가능한 점 아닙니까? 그래서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불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뭐 할 때 자, 접할 때는 자, 어디서 y는 k에서 접할 때는 뭐가 된다? 미분 가능한 점이 되는 것이고 자, 일반적으로 만나고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점들은 뭐가 되는 것이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자, K에서 접하게 되는데 자, 이런 형태로 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접한다.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Y는 K를 그려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약간 지나가면서 접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자, 꺾어서 올려주고 꺾어서 올려주면 여기서도 여전히 뭐가 되는 상태다? 미분 가능한 점이 되는 상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이제 미분 가능하게 되는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상태 자, 이렇게 되는 점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점은 미분 불가능. 일반적인 교점이지만 그 점이 접점이라면 걔는 미분 가능. 그래서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래프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이 내용을 이 그리는 방법이 있죠. 이 그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면 미분 가능하다 안 하다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